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오늘은 P2P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현대사회에서 거래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개인 대 기업으로 일어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P2P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기업이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직접적으로 웹사이트나 어떤 인터넷상에서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것을 P2P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는 P2P는 P2P 공유 사이트, 뭐 이동키나 뭐 토렌트 같은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서의 P2P도 역시 개인 대 개인을 뜻하는데 다만 P2P 공유라고 할 때의 P2P는 개인 PC, 즉 퍼스널 컴퓨터인 PC 대 PC를 직접 연결해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P2P 데이터 공유라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P2P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개인 대 개인이 직접 접촉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P2P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P2P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바로 P2P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서 돈을 빌려주든지 아니면 은행으로부터 반대로 개인이 돈을 빌리는 이런 대출이 일어나게 되었었는데요. P2P 대출은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P2P의 특성 그대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서로 돈을 주고받는 대출을 해주는 것을 바로 P2P 대출이라고 하고요. 다만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실생활에서 만나서 돈을 주고받는 이런 것도 P2P 대출이 아니라 중간에 이런 P2P 대출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웹사이트 기업,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중개를 해서 온라인상에서 개인 대 개인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바로 P2P 대출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 돈을 빌리는 이 P2P 대출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해당 과정을 밟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P2P 대출 웹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제 개인정보를 등록을 합니다. 이름, 나이, 뭐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몇 년 일을 했는지, 뭐 연봉은 얼마인지 대출받을 때 중요한 요소들을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웹사이트에서는 신용등급을 제공을 해줍니다. 즉, 이 사람은 이만큼 신용할 수 있다는 것을 등급을 매겨서 제공을 해주게 되고요. 만약에 제가 B등급의 신용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그 B등급의 신용등급에 걸맞는 이자가 매겨진 채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채권에 대한 설명은 제 유튜브의 채권편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자, 이 채권이 발행됐다는 것은 이 채권을 누군가가 사가면 그 액수만큼 제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고 이 채권에는 제가 정해진 기간 때마다 갚아야 될 이자가 적혀 있게 됩니다. 자, 누군가가 저한테 돈을 빌려줄 사람이 나타나야 될 텐데요. 여기서 채권 투자를 원하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가져가길 원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웹사이트, P2P 대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뭐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신용등급과 이자를 가지고 있는 뭐 좀 괜찮아 보이는 채권을 가진 누군가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 저를 발견을 해서 괜찮은 신용등급에 이 정도면 채권 투자를 해볼 만한 것 같다 라고 결정이 되면 이렇게 저를 지목을 하고 쓰여있는 금액 중에서 자신이 투자하고 싶은 금액을 입력을 한 다음에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온라인상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채권 투자를 원하는 사람은 제 채권을 사감으로써 뭐 일반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쉽게 구할 수 없었던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꼭 이렇게 1대1로 일어나는 것이 P2P 대출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1대 다수, 그러니까 막 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채권을 구매하고 자신이 지불한 금액만큼의 채권을 가져오는 형태의 1대 다수 투자도 역시 가능한 것이 P2P 대출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은 크라우드 펀딩과 굉장히 같은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은 제가 다른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P2P 대출의 그 구성이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P2P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은행을 사용하는 대출이 아니라 이런 P2P 대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면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1금융권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은행을 통한 대출 말고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은행에서는 이제 돈을 빌릴 수가 없을 때 완전히 막 위험한 곳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곳에서 돈을 빌릴 다양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P2P 대출이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좀 더 늘어난 거죠. 두 번째로 반대로 이제 채권을 투자하고자 하길 원하는 사람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채권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위험과 투자 수익을 가져다 줄 채권을 P2P 대출 사이트를 통해서 찾을 수 있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채권에 투자할 기회가 증가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 시장에서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니까요. 다만 이제 당연히 이런 핀테크, 즉 최신 기술과 최신 시장에는 문제점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첫째로는 신용 등급을 매긴다고 했었죠. 이 P2P 대출 사이트에서. 근데 일부 기업들은 이 신용 등급을 어떤 기준으로 매기고 있는지 불투명하게 됩니다. 이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채권에 신용 등급 A라고 굉장히 신용할 수 있다라고 매겨놨는데 사실은 B인지 C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A인 줄 알고 투자했던 사람은 이자도 얼마 못 받는데 굉장히 위험한 채권에 투자한 셈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법안이 좀 더 필요한 상태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존에 많은 서류와 이런 그 설명을 듣고 나서 투자했었어야 될 때와는 달리 좀 쉽게 가볍게 투자해야 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항상 보안 문제가 있겠죠. 금융적인 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보안 문제는 특별히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차차 해결돼 가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요. 아직 한국에서는 해결되지가 않았고요. 이 P2P 대출 업체는 결국 돈을 빌려주는 그 일을 하는 업체인데 이게 아무래도 중개만 해주고 직접 빌려주진 않다 보니까 만약에 돈을 빌린 사람이 나는 안 갚겠다, 나는 못 갚는다 라고 막 배째라 라고 해버렸을 때 누군가는 찾아가서 막 돈을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거를 채권 추심이라고 하는데 이 P2P 대출업체는 중개업체이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돈 못 줘 라고 막 버티는 사람이 생겨버리면 사실 투자한 사람도 굉장히 큰 위험을 떠안게 되는 거고요. 이 P2P 대출 업체도 법적으로 돈을 받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P2P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상 티묵이었습니다.